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간만에 반가운 서울 물량이 나왔죠. 2021년도가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올해 서울 분양된 물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반가운 서울 물량이고요.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곳입니다. 고려대 안암 캠퍼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이고요. 이름은 해링턴 플레이스 안암입니다.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서 주변의 입지라든지 주변 시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제한사항을 보면 서울은 투기 과열지구로 들어갑니다. 서울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한테 100% 우선 공급하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긴 하는데 그래도 분양가는 조금 비싸게 나온 것 같아요. 전매 제한은 5년에 걸리고요. 당첨자 발표일이 12월 13일이기 때문에 26년 12월 13일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은 10년에 걸리고, 그리고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에 보면 거주 의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거주 의무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제 생각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2년에서 3년 정도는 걸리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물어봤더니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국토부에 질의하고 확실히 결정되면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아마 거주 의무가 붙게 되면 월요일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정정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월요일날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요.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8호 이하에서 가점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여기 물량들이 전부 다 8호 이하이기 때문에 가점 낮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추첨제 물량은 없고요. 분양 일정을 보게 되면 11월 26일 금요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고, 특별 공급 접수는 12월 8일에 받습니다. 8일부터 10일까지 청약 접수를 받고요. 12월 20일 날은 당첨자 발표가 있고 1월 3일부터는 정당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안암 2구역 주택 재개발 경비 사업이고요. 199세대로 소규모 단지 아파트입니다. 나홀로 아파트까지는 아니고요.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를 하면서 지하 2층부터 지상 12층, 층수가 굉장히 낮죠. 그래도 서울치고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널널하게 나왔습니다. 총 세대수 199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 물량이 114세대가 나오고요. 입주 예정 시기는 24년 7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형을 보게 되면 4구 타입, 가장 작은 게 4구, 7호, 8사로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됩니다. 4구 타입은 총 공급 세대 수가 42세대, 7호 A, B, C는 7개, 32개, 11개입니다. 8사는 21, 하나로 구성이 되고요. 총 공급되는 세대 수는 114개, 이 중에서 1순위 공급 물량은 55개가 있습니다. 특별 공급 물량은 59개를 뽑고요. 아쉽게도 가점 낮으신 분들을 위한 추첨제 물량은 없고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4구 타입의 최고가 분양가를 보면 여기가 5억 4,400이죠. 그리고 7호 타입의 최고 분양가를 보면 5억 3,500, 요 정도 선입니다. 84 타입의 최고 분양가를 보면 다행히도 9억을 넘지 않아서 중도금 대출은 무리 없이 실행이 될 것 같고요. 거의 9억에 육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약하실 때 계약금 20%가 필요하고요. 계약금 20%라서 조금 부담되긴 합니다. 여기에 중도금 4차까지는 무리 없이 나오겠죠. 5차, 6차는 연체든 잔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 시점에 잔금 20%를 납부하시면 되고요. 22년 2월 15일부터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겠네요.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를 보면 4구 타입은 250, 7호 타입은 한 1,000만원 정도 되고 84 타입도 비슷한 수준에서 나왔습니다. 발코니 확장비랑 옵션이랑 이자, 취득세 이런 걸 다 더하면 대략적으로 4구 타입 분양가는 5억 8천 정도, 84는 9억 3천 정도로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계약금 20% 준비하셔야 되고요. 중도금 대출 40% 실행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중도금 20%는 잔압을 하시던지 연체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입주할 때 잔금 20%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주 시까지 필요한 자금은 총 금액에서 20% 또는 40%가 필요하겠죠. 연체가 된다고 하면 20% 금액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 시 필요 자금을 KB 시세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최대 3억 2천까지 나오고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2억 초반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KB 시세로 해도 무리 없을 것 같은데 본인이 불안하다고 하시면 그냥 분양가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2억 6천에서 3억 초반까지도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전세를 줄 수 있다 그러면 이 8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거주 의무가 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세 줄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날 꼭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4 타입 KB 시세를 13억으로 예상하면 최대 4억 4천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금액은 4억 9천만 원, 거의 5억 돈이 필요하게 되고요. 분양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세를 만약에 줄 수 있다 그러면 1억 8천인데 거주 의무가 붙게 되면 전세는 줄 수 없습니다. 거주 의무가 2년 정도 붙었다는 거는 내가 매도하기 전에 아무 때나 2년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입주하는 시점부터 2년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전세를 줄 수가 없고요. 2년 살고 난 후에 전세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거주 의무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안암의 입지를 보면 사실상 지금 서울의 분양 물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입지 분석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서울의 물량이 정말 귀하고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안암역 바로 앞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보문역은 6호선 뿐만 아니라 우이 신설역도 지나고 있죠. 그리고 우이 신설역을 통해서 신설동역까지 가게 되면 1호선하고 2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수가 조금 작은 게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입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게 느껴지시죠. 바로 앞에 안암초등학교가 있고 용문중학교, 고등학교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문대학교 중에 하나인 고려대랑도 바로 붙어 있어서 고려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워낙 오래된 구도심이라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고요. 주변에 낡은 시설들이 있지만 생활하기에는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교통이 이 정도면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동북선 경전철도 생깁니다. 고려대역에 새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저기 상기역부터 왕십리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경전철 노선도를 보면 저기 위쪽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죠. 자, 고려대학교를 지나서 왕십리까지 가게 되는 노선입니다. 여기가 예정 공 시기가 26년인데요. 아무래도 보통 1, 2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연기가 되죠. 넉넉하게 28년쯤에 완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보문 2구역 택지개발 사업, 보문 5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8구역, 안암 1구역 등등이 많이 있죠. 이렇게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낡은 시설들이 싹 다 새 걸로 바뀝니다. 주변 인프라도 나중에는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고요. 특히 주변에 대학교가 있으면 상권은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대학교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가점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청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정말 희귀한 물량으로 나왔고요. 올해 서울에서 나왔던 물량을 보면 21년도에 서울 물량이 얼마나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보면 해링턴 플레이스 안암 전에 이편한 세상 강일 어반 브릿지, 자, 여기가 9월 달에 나왔었네요. 경쟁률하고 가점 컷은 엄청나게 높게 형성됐습니다. 자, 여기 나왔고 또 괜찮았던 데가 레미안 원베일리, 여기도 엄청난 경쟁률과 가점 커트라인이 나왔었죠. 최저 커트라인이 78점인 물량도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또 있었던 게 관악중앙 하이츠포레, 자, 여기도 높은 경쟁률로 완판이 되었었습니다. 여기도 거의 아파트라고 보기 힘든 빌라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높은 가점 커트라인이 형성되었고요. 그리고 고덕강의 제일풍경채, 여기도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이 높은 경쟁률과 높은 가점 커트라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1년 2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던 다양 하늘채 베르, 여기 경쟁률도 엄청나게 높았고 커트라인도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서울의 분양 물량은 이 정도로 너무 희귀해요. 1년치를 뽑아봐도 물량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원래는 올해 이문이랑 장위 쪽에서 물량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게 내년으로 또 연기되면서 서울 분양 물량 자체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웬만하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진짜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이번에는 주변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링턴 안암 플레이스가 이쪽에 들어오게 되죠. 자, 고려대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여기에서 안암역까지 거리는 도보 7분 정도, 한 400m고요. 보문역까지 거리는 400m, 비슷하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위치한 신설동역까지는 한 1.2km, 도보로 18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여기 가시게 되면 이제 1호선하고 2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 시세를 볼 건데 일단 전용 4구 타입 기준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4구 타입이 근데 거의 없죠. 여기랑 성격이 많이 다르긴 한데 대단지 아파트인 보문 파크뷰 자이 아파트, 여기랑은 단순 비교는 안 돼요. 근데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없어서 일단 여기를 한번 보긴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용 4호 타입 시세가 지금 뭐 8억 9천에서 9억 8천까지 나오고 있고요. 여기 시세를 감안했을 때는 뭐 최소한 한 8억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DH 팰리스 타워, 여기 주상복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가격이 8억 5천에서 7억 2, 3천, 여기는 29세대밖에 안 되는 나홀로죠. 여기도 최소 가격이 이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4구 타입은 한 8억 정도는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전용 84 타입을 보면, 자, 바로 옆에 있는 보문 하우스토리, 여기 불러지는 호가가 지금 12억에 딱 2개가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식이고요. 여기는 실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자, 실거래가가 최근에 거래된 게 없죠. 자, 작년에 거래되고, 이것도 작년에 거래되고, 또 내려가면 2018년도, 그래, 최근에 거래된 게 없기 때문에 보문 아이파크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문 아이파크의 84 타입을 보면 최근에 실거래가 된 게 11억 2,500만 원에 됐죠. 나오는 호가를 보면 12억 5천부터 11억 1천만 원까지. 근데 여기 아파트는 2003년식입니다. 430세대로 대단지 아파트도 아니고요. 최소한 여기를 미니멈으로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13억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나중에 이 주변에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이것보다는 더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11억, 12억 정도로 보셔도 되고요. 뭐 제 생각이랑 비슷하신 분들은 13억 정도, 미래 가치까지 고려하시는 분들은 더 높게 보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공통점은 분양가보다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고요. 서울 2년 이상 당해되시면서 가점도 높고 자금 여력도 되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꼭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단지 배치도를 보게 되면 이쪽이 남향이네요. 남향으로 들어오는 향도 있고 남서향, 남동향인 향도 있습니다. 향은 거의 남향 위주로 뺐고요. 이러한 몇 개 라인들은 해가 좀 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당첨만 되면 좋고요. 다음으로 동호수 배치도를 보게 되면 이 회색 물량이 조합원분들이 가져간 물량입니다. 대부분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가셨고요. 아까 조금 해가 잘 안 들고 라인이 별로였던 이 백사동 3456, 그리고 백삼동 1, 2, 3, 4, 5, 6, 여긴 다 남아있네요. 가장 단지 배치가 좋았던 백이동은 또 다 가져가셨고요. 조금 안 좋은 물량들이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세대수가 많이 남아있어서 당첨돼서 운만 좋다면 좋은 동호수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평면도 4구 타입 42세대 모집을 하고요. 향을 보면 북동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면도는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거실, 주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딱히 선호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신혼부부들이 살기 괜찮고 가점 낮으신 분들은 뭐 이런 타입 노려보시는 게 괜찮겠죠. 분양가 5억 5천에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7호 A 타입 볼게요. 7세대 모집을 하고요. 3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방이 요렇게 구성이 되고요. 화장실 2개, 디귿자 주방에 마통풍 되는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옛날 재개발 단지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3베이 판상형으로 많이 뽑고요. 아무래도 4베이 판상형보다는 선호도가 덜하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 7호 B 타입 보겠습니다. 7호 B는 32세대 모집하고요. 여기는 4베이 판상형으로 나왔네요. 마통풍이 되는 구조고, 근데 드레스룸이 조금 작죠. 요즘 나오는 평면들은 알파룸도 있고 드레스룸도 널찍하게 빼는데 아무래도 옛날에 설계된 거라서 드레스룸이 조금 작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7호 C 타입 11세대 모집을 하고요. 여기는 2베이 타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마통풍은 주방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구조상 통풍 자체는 그렇게 잘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여기도 드레스룸이 상당히 작게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84A 타입 21세대 모집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베이 판상형으로 나왔습니다. 75A 타입하고 비슷하게 나와 있죠. 다음으로는 84B 타입 조합원분들이 많이 가져가신 84B 타입을 보면 3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마통풍 되는 구조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링턴 플레이스 안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거주 의무가 붙어서 전세를 줄 수 없다 그러면 자금이 넉넉하신 분들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청약하기 전에 자금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서 청약을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